박사 인터뷰를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군소정당의 총선 전략, 먼저 이보람이 녹색정의당 호남선대본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보람입니다. 네. 예. 보통 호남에서는 이제 민주당 경선이 총선보다 치열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대 영당에 비해서 군소정당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후보자 알릴 기회가 좀 적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정치를 하고 계신데 이런 상황을 그동안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정말로 불공평하죠. 네. 그 당원 경선으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 오픈 프라이머리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도 하다 보니까 본선처럼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인기투표가 또 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도 불리하고 또 군소정당들한테도 매우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후보자 알릴 기회는 더 없지 않습니까? 활동하시는데도 좀 힘들지 않으세요? 예, 저희 군소정당 같은 경우는 후보자를 알리기가 더욱더 힘들고요. 네.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첫 출정은 어디서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저희 공식 선거운동이 28일부터였는데 저희 하루 전날 그 마석 모란공원 고 노회찬 의원님 묘역에서 결의대회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도 위성정당이 나타나면서 진보 정치를 어지럽히고 있지만은 저희는 독자적인 진보 정당으로 총선을 치르기로 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노회찬 의원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가장 어려운 길이 옳은 길이다라는 그 말씀처럼 위성정당 반칙 연대를 거부하고 진보 정치의 원칙을 꿋꿋이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시작했습니다. 네. 독자적으로 이제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번 총선이 갖는 의미를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심판입니다. 그런데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니까 총선이 끝나면 윤석열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총선 후에도 윤석열은 대통령이고요. 이런 점에서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기후위기, 양극화 위기, 또 저출생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정치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거대 양당의 싸움판에서 희생양이 되고 있는 사회의 비주류, 약자, 6411 버스의 투명 인간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녹색정의당 같은 가치 중심의 정당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정의로운 정권 심판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기후위기도 말씀을 하셨고 또 지방 소멸이라든가 저출생 부분도 말씀을 좀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에 기후위기와 저출생의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고 네. 우리 전남, 호남 같은 경우는 지방 소멸의 문제가 정말 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네. 대통령의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저희 김준우 대표께서 네. 대통령 소환제를 실시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탄핵 이런 제도보다 조금 더 국민들이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의원 소환제를 저희가 예전에 공약을 했던 것처럼 네. 대통령도 어느 정도 소환할 수 있는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소환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좀 만들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라든가 또 의도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범야권의 통합의 얘기가 나왔고 그 통합에서
녹색정의당은 독자적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과연 네. 그 말씀하신 것들이 힘을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을지 또 원내 3당으로서의 입지도 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정의당이 녹색당하고 같이 연합을 한 것은 그 거대 양당 체제를 깨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네. 그 앞으로 녹색의 가치 또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그런 절박함에서 시작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론 담론을 담을 수 있는 진보 정당이 있어야 그것이 그 3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사실 저희는 3당의 입지는 그렇게 크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실 정의당이 전성기라고 할 수 있었던 20대 국회에서도 제5당의 자리에 있었지만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6석 정도 주신다면 6석 정도 주신다면 네. 최고의 가성비를 보여드리는 그런 녹색정의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위원장께서는 비례 3번 받으셨습니다. 네네. 네. 녹색정의당의 1번과 2번은 외부 영입 인사라고 좀 들었는데 어떤 분들이실까요? 1번은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3연임을 하셨던 그 나순자 후보님이시고요. 네. 2번은 이제 청년인데 경산 쪽에서 아니 경북에서 네네. 그 지역을 읽으면서 커온 분인데 기후 위기 또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노동과 기후 위기를 우리 이번 선거에 큰 기치로 걸면서 그런 네. 분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이 위원장이신데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선택이시거든요. 예. 당원들은 왜 이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그동안 녹색정의당이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도 그 외부 영입에 대한 그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당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후보가 돼야 한다는 그 당내 여론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민주당의 텃밭 전남에서 지방의원 3선을 했고 이렇게 그 지역을 꿋꿋하게 지켜오고 있었던 점이 좀 높이 평가된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의회에 또 들어가면 국회에 들어가면 1년 정도는 적응기가 필요한데 네. 저는 의정활동 경험이 12년 정도 있다 보니까 적응기 없이 바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당원들께서 선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역을 위한 공약, 호남을 위한 공약도 많이 생각을 해놓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남은 그리고 호남은 지방 소멸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교육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지방대부터 대학 무상교육을 첫 번째로 공약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인재 유출을 막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출생 감소와 인구 유출로 지역의 고등교육이 붕괴된다면 교육이나 연구 환경부터 교통 상권에 이르기까지 지역 경제 네트워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면서 쇠락의 악순환이 발생을 하는 것인데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지방대학부터 무상교육 실현을 제1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8일 남았거든요. 네. 네. 정말 시간이 빨리 가고 있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너무 빨리 갑니다. 맞습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이제 또 시민들께 마음을 얻으실 생각이신가요? 저희 총선 전략은 이제 지난 21대 총선에서 지지해 주셨던 9.7%, 약 270만 명의 표심을 다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순위에 좀 훌륭한 후보들로 배치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사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번에 노동후보, 그리고 3번에 저도 조선소 노동자, 그리고 4번에 권영국 후보가 노동자 후보로 배치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5번에 진보등 정당에서 유일하게 농민 후보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례대표 라인업을 우리 국민들께서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사실 저희는 다른 전략이라기보다는 각자의 분야에서 현장으로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가서 1대1로 만나서 일일이 만나서 다시 진보 정치의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하면서 표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전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